안녕하세요. 라이프 에너지 연구소장 박사 김미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물을 마시나요? 물 마시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물 마시기가 싫어서 커피나 차로 대신하시나요? 이번 주제는 수분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철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만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게 적당량으로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히포크라테스가 운동과 영양소의 관계를 제일 먼저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도 적당량이 필요한데요. 물과 건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인체 내에서 기능을 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6대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분은 에너지 열량이 없기 때문에 섭취해도 인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지만 체내의 필수적인 다른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반드시 수분과 함께 반응해야 사용될 수 있고 신체의 생리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나 비타민,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가 체내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데는 약 10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는데요. 물은 체내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 부족에 따른 증상은 1일 만에 나타나므로 인체의 수분은 매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물은 인체의 약 50에서 60%를 차지하는데요. 성인 남성의 경우 60% 정도, 성인 여성의 경우 약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남녀가 수분 함량의 비율이 다른 이유는 근육에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에는 수분이 거의 없는데 남성은 근육량이 여성보다 많고 또 여성은 적은 근육량과 지방 함유량이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수분 함량이 남성보다 적은 겁니다. 인체의 수분 함량은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됐을 때 97%의 수분과 3%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주든 태아의 경우는 약 90%의 수분이, 신생아 같은 경우는 75% 정도, 청소년 시기에는 60% 정도, 노인의 경우는 50%의 수분 함량을 보입니다. 수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또 수분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구성 성분으로 신체 장기별로 적게는 20% 미만에서 많게는 80% 이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체내 조직의 분포 비율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피부, 근육, 내부 기관들과 같은 연조직은 수분 비율이 70에서 80%인 반면에 건조직에 속하는 골격의 수분 비율은 약 22% 정도, 특히 가장 건조한 조직인 지방 조직 같은 경우는 수분 비율이 10%에 불과합니다. 이런 수분 비율의 원리를 토대로 전기저항법으로 체지방률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바디라고 측정해 보셨죠? 건강검진할 때나 요즘은 헬스장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던데요. 체지방률을 검사할 때 원리가 바로 체내 수분 비율이 낮은 사람일수록 지방이 많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지방이 적은 사람 또는 잘 트레이닝된 선수일수록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알 수 있지요. 바로 수분 함량이 근육에는 많기 때문이고 지방에는 적기 때문입니다. 물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물이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신체 장기별로 수분 분포도를 보셨는데요. 체내 수분은 많은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에서 수분의 역할로는 세포의 구성, 물질 수송, 윤활유, 화학 반응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체내의 수분은 체내 수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세포 내액과 3분의 2를 차지하는 세포 외액으로 분류되는데요. 세포 내액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수분을 말하고요. 세포 외액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 존재하는 체액과 혈액으로 세포 주위나 사이에 존재하는 세포 사이질액과 혈관 내에 존재하는 혈관 내액, 뇌척수액과 같은 기타 수분 영역으로 세분화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속 수분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분의 주요 기능은 질이 좋은 용매로서 음식이 우리 입 안으로 들어오면 타액을 윤활제로 만들어서 화학적 분해가 이루어지도록 쉽게 만듭니다.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즉, 위와 소장, 소화액이 음식을 분해하고 소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절히 흡수되고 또 흡수된 영양소들은 혈액과 림프에 공급되어 순환함에 따라 각 세포와 조직 속으로 운반되는 것입니다. 즉, 침, 위액 등과 같은 소화액의 주성분이 바로 수분인데요. 동시에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혈액이나 림프액으로 들어와 폐, 피부, 신장으로 운반되어 체외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많은 액체가 관여를 합니다. 바로 혈액, 림프 순환의 주성분이 수분입니다. 또한 호르몬이나 효소의 생성이나 이동에도 반드시 수분이 필요하죠. 수분은 체온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체온은 어느 정도 피부를 통해서 복서와 전도 과정에 의해서 발산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질이라든지 지방, 단백질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대다수가 열로 전환되어 체표면을 통해 방출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안정 시에 생성되었던 열은 체온을 항온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그렇지만 신체의 움직임이 많아짐에 따라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에너지 생산이 늘어나면 열 생산도 많아져 체온이 올라가고 피부와 폐를 통해 수분이 증발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열량은 따져보면 600칼로리 정도 기화열로 발산됩니다.